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아직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굉장히 민망하네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강사님들 보면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직장 생활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 이름으로 된 카드빚이 한 4천만 원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죠. 투 부정사의 4가지 용법 이런 거 아직까지 빈칸 채우기 하고 있고 발음이 좀 구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영어 학원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통해서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슈퍼윌 윌쌤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 건가요? 온라인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인강 위주로 하고 있고 인강에 있는 이제 수강생분들과 매주 라이브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어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 인디아나 존스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이가 들면 이제 해외여행, 모험 같은 걸 많이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영어가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20대 초반에. 수능 칠 때도 영어는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거의 수능 칠 때 영어 과목은 만점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학연수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노가다를 해서 한 200만 원 모아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근데 농장에서 막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가면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니까 딱 2마디 시키더라고요. 딸기 농장에 딸기 따러 갔는데 주인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You pick red, no green. You pick red, no green. 딱 2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12시간 동안 이제 딸기 땄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를 그때 많이 못해가지고 굉장히 무시를 좀 많이 당했었어요. 그게 계기가 또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워킹을 가게 된 이유는 돈을 벌러 간 건가요? 아니면 여행을 가고 싶고 어학연수 같은 데 가고 싶었는데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면은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들어서 제가 또 기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었죠. 완전 맨땅에 헤딩을 했었죠. 강사 일을 하시기 전에는 직장을 다녔다고 들었어요. 중견기업에서 해외 영업 업무, 또 유럽 담당, 또 인도 담당 여러 가지 국가를 담당하는 이제 해외 영업 사원으로서 근무를 했었고 그 전에는 현대엔진 유럽 서비스라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한 1년 가깝게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해서 영어가 막 엄청나게 늘고 막 굉장히 플루언트 되고 막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진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죠. 영어 책들 수많은 비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막 시도를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스터디도 해보고 영어 캠프도 해보고 학원도 굉장히 많이 다녀보고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일정 양에 찼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헤맸었거든요. 어느 정도 꽤 잘하게 되니까 이제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한국무역협회에서 청년 무역인을 막 선발했거든요. 운이 좋게 거기에 추가 합격으로 원래 떨어졌었는데 누가 이렇게 해서 한 2-3명 이렇게 들어가는 막 그렇게 돼가지고 무역 실무 교육을 몇 개월 받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주재 근무를 하게 됐었죠. 그렇게 시작이었고 돌아와서 이제 중견기업에 취업을 해서 해외 영업팀으로 업무를 이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근무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잘하거든요. 직장에 있으면.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막 이러면 우리는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좀 약간 지식인들의 뭐 상징? 약간 능력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 근데 네덜란드는 다 잘하니까 사실. 그리고 걔네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또 회화 실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영어 수준이 있는데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가 있는데 중고급자까지는 학교 교육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생활적으로 그렇게 하게. 문화적 바탕이 되니까 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죠. 그렇다고 걔네들이 엄청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쉬운 말로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한국 영어 교육은 약간 형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지식 전달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어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그죠? 문법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고 투 부정사의 4가지 용법 이런 거 아직까지 빈칸 채우기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충격도 많이 받았었고 좋아하는 영어로 하셨고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직장을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직장 생활을 이제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막 겹쳤어요. 교통사고도 나고 직장 상사한테도 그때 엄청 찍히고 그러던 와중에 제 이름으로 된 카드빚이 한 4천만 원 있다는 거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죠.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아보면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기 힘들거든요. 빚을 몇 년 동안 다 갚고 나면은 빵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 나이는 그때 30대 중반을 넘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서 어떻게 뭔가 타개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판을 바꿔야 된다. 일단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준비를 했죠.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도 많이 다니고 강사님들 보면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책 쓰고 강의하는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죠. 첫 번째 쓴 책이 굉장히 네. 많이 팔렸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쓴 책 많이 안 팔렸어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한 3권 썼고요.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굉장히 민망하네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두 번째 책이 제일 많이 팔렸고요. 제목은 27년 동안 영어 공부에 실패했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3개월 만에 영어 천재가 됐을까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목이 긴 책에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 책 쓰고 나서 그런 제목 되게 많이 나왔어요. 과거의 회사에서의 일과 지금 이제 온라인 강사로서의 일을 비교해 본다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처음에 학원을 차렸을 때 좀 힘들었었죠. 근데 그때는 힘들다기보다 재밌었어요. 맨 처음 수강생 2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죠. 조금 지나니까 또 6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학원이 한 300명까지 됐었죠. 그리고 제 꿈 중에 하나가 영어 카페 차리는 거였거든요. 그 논현동에 영어 카페도 차리고 직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직원도 한 13명? 14명까지 엄청 늘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처음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물려받은 빚을 1년 만에 다 청산을 했었죠. 영어 강사분들도 네.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영어 공부를 많이 오랫동안 하잖아요. 영어를 정작 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어를 잘하죠?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직원들, 외국계 회사 직원들, 그 다음에 의사들 걔 중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예요. 제 수강생 중에도 변호사, 변리사, 의사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고 토익도 뭐 8, 900 되고 막 회사에서도 계속 시험 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필요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내 생각을 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영어를 잘하냐면 결국에 교포들 그리고 해외 어학연수 갔다 와가지고 외국인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는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한쪽에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이쪽은 이제 의사소통 영어로 사는 삶을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국내파 영어 가르치시는 강사님들도 그런 거예요. 본인이 막 하다 보니까 본인도 영어로 사는 삶이 구현이 된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외국인 친구하고 영어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영어로 된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고, 그것들을 소비하다가 모르는 거 나왔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나왔을 때 공부 같은 것도 저녁에 잠깐 하고, 이런 루틴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지, 영어로 공부만 해서 잘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영어 공부라고 하면 안 되고, 영어로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우리는 지금도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살잖아요. 한국어로 된 컨텐츠를 소비하고 한국어로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삶을 영어로 꾸려야 돼요. 영어로 된 컨텐츠를 내 수준에 맞는 거, 어려운 거 하면 안 되고요. 내가 80% 이상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반복해서 듣거나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늘리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영어로 내가 되는 만큼 대화하는 삶 자체를 꾸며야지, 이 삶을 살아내야지 영어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내년이 되면 1월이고 분명히 영어 공부를 시작하실 건데 이렇게 될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죠? 그럼 영어 책을 사거나 영어 강의를 사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외국인 여자친구, 외국인 남자친구,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해외여행도 가고 미국 드라마도 보고 영어를 잘하게 되면 내가 그런 것들을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어로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는 삶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삶을 만들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루틴을 돌려야지 영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죠.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를 못해요. 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많은 분들이 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돕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 특성상 이제 취업할 때 영어 점수를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다 보잖아요. 그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전면허 칠 때 필기 치잖아요. 그거랑 영어 시험이 약간 비슷한 거예요. 운전면허 필기를 쳐놓고 뭐 70점, 80점을 받았어요. 그 뒤로 운전은 사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운전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운전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잘하고 싶어 하는 건 운전을 잘하고 싶은 거고 영어를 잘 말하고 잘 듣고, 그죠? 그런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역을 바꿔야죠.
그래서 차원을 바꿔야 돼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아직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지방대를 나와서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도 기회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막 27, 8때부터 혼자 가방 들고 유럽 출장 다니면서 임원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회사에서도 저한테 기회를 되게 많이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있는 좀 엘리트라고 해야 되나요? 상위 그 집단들만 잘하지, 아직까지 일반 우리 직장인 분들이 영어만 잘해도 충분히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잘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시켜보면 잘 못해요. 대부분 그래요. 주변에도 네.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금융의 정성님도 그러시잖아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시고, 근데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한민국의 어떻게 엘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영어가 안 된다는 건 사실 이 개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 노력 문제라기보다도 교육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시험 치고 막 대학교 때는 토익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못하잖아요. 그게 좀 운전면허 시험 치는 거하고 살짝 비슷해요. 영어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문법도 있고, 뭐 읽기도 있고, 회화도 있고, 뭐 시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님의 뭐 주특기 이런 게 좀 있나요? 영어를 할 때 중요한 건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어.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탄핵이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완벽하게 영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쉽게 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중학교 수준의 영어로 풀어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뜻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The president had to leave the Blue House. 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났어야만 됐어. Because of the 스캔들 때문에 떠났어야 됐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면초가 이런 거 영어로 해볼까요? 사면초가를 영어로 하시면은 굉장히 뭔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요. 그 어휘에 완벽한 표현이 있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면초가를 좀 더 쉬운 말로 풀면 돼요. 그러면 this is difficult 라고 해도 되죠. He's got a rough situation. 뭐 굉장히 터프한 시츄에이션에 있다. There's no way to go out of that situation. 나갈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제 영어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죠. 영어로 사는 사람 만들기는 세 가지 부분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면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려운 거 듣잖아요. CNN이나 미국 드라마. 근데 내가 들었을 때 거의 안 들리는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베트남어를 우리가 대부분 모르겠죠.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베트남어 방송을 계속 보고 있어요. 베트남어가 늘까요? 10,000시간을 봐도 안 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운 거부터 들어야죠. 무조건 쉬운 걸 해야 돼요. 어려운 거는 약간 허세에 가까워요. 내가 이런 것들 타임을 보고 있다, 타임지를. 솔직히 이제 아는 단어도 많이 없는데 들으면 거의 듣거나 읽으면 CNN을 보고 있다,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 그것들은 좀 너무 이상이죠. 수준으로 확 낮춰서 노출량을 일단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